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그중에서도 이제 단가 협상에 관한 방법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주로 구매 관리를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이나 아니면 뭐 한 1년 차 정도 된 분들, 2년 차 정도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실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미 뭐 다 아는 내용이실 거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아실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는 거는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구매 업무를 하면은 단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것도 좀 다른데, 기업이 작은 규모라고 하면은 뭐 단가 협상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게, 판매하는 입장에서 남기려고 하면은,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많이 대량 구매하는 쪽에 할인 혜택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이제 소기업, 그리고 막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뭐 스타트업, 신생기업, 이런 기업들은 단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가를 조금 세이브하거나 이제 협상을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대금 지급일을 이용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생산을 해서 납품을 받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뭐 철을 사용하는 업체는 철가루나 뭐 플라스틱 사출하는 업체는 뭐 스프루 같은 이제 그 생산하고 남았을 때 그런 주변에 있는 그 플라스틱을 다시 분쇄해서 쓸 수가 있으면은 그런 원가를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로스가 난다, 뭐 손실이 된다, 뭐 생산할 때 의미 없이 이게 뭐 소모된다, 아니면 이런 것도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해를 보면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신용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는 돈을 늦게 주는 방법이 저한테는 이득일 것이고, 빨리 주는 것은 상대방한테 이득일 것이에요. 근데 이게 덩어리가 컸을 때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고, 너무 이게 짜잘짜잘 하면은 별 의미는 없어요. 대신에 그냥 제가 뭐 대금 납기일 잘 지킬게요 해서 뭐 신뢰성을 올리는 것과, 그리고 뭐 그러면서 뭐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건 이점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막 뭐 천 단위, 억 단위 이런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이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 내가 돈을 더 늦게 해주면은 그만큼의 이자가 나한테 있는 것이고,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내가 돈을 빨리 해주면은 나는 그만큼의 이자를 못 받겠죠, 당연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현금을 많이 쥐고 있으면은 다른 뭐 급하게 돈이 나갈 때 돈을 내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 아마 60일 이내로만 대금을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끌어가지고 뭐한 달이라도 이자를 더 받는다던가, 이게 그 훨씬 이득인 거죠,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대금 지급일을 난 이때 하고 싶은데, 어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좀 빨리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의 내가 대금을 빨리 줬으니 뭐 단가를 뭐 얼마라도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뭐 상대 거래처에서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무조건 돈을 빨리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협상 카드로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구매 담당자의 역할이고 능력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철가루, 스프루, 이제 부산물 같은 경우는 되팔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녹여서 다시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부셔서 다시 쓸 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업체랑 이제 컨택해서 잘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단가 절감 요인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점들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부르는 대로 매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막 업체에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처리를 난 못한다, 뭐 팔 수가 없다, 그러면은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거는 가져오겠다, 내가 다른 데다 팔겠다 그러면은 그 어느 업체에서도 아마 그거 안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이미 큰 기업들 그리고 생산 제조 기업들도 거래처, 그러니까 거래처, 그런 큰 기업들은 이미 다 거래선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뭐 단가를 좀 낮춘다던가, 아니면 뭐 여분을 뭐 자재나 부품을 더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뭐 단가를 좀 세이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말씀드린 이 부산물이라는 게 꼭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박스로 이제 포장을 해서 오거나 아니면 비닐 포장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내가 그 받은 걸 바로 납품하는 게 아니고 어 재생산을 해서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밖에다 팔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조금 관리가 잘 되는 곳들은 그런 그 박스나 이제 포장 비닐 이런 것도 다시 돌려보내요, 모아서. 그렇게 되면은 그 포장재에 대한 구매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상대 쪽에서도. 그러면 그만큼의 단가를 또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그런 포장재 같은 경우를 재사용할 때는 몇 번 정도 재사용을 하면은 이제 폐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반영을 해서 업체의 그 단가 협의를 할 때도 어,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를 하셔서 어, 기회가 왔을 때, 단가 협상을 할 수 있는 뭐 기회나 자리나 역할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지르는 게 아니고, 뭐 신입이나 뭐 이제 1년 차, 2년 차 된 직원분들은 뭐 선배나 팀장님들한테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해보고, 그거 좋은 생각 같다라고 했을 때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전자제품 같은 데 만든 뭐 PCB 업체에서는 이게 막 정전기 같은 게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재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다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재사용을 하면 무조건 원가가 절감이 된다, 이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뭐 품질팀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여러 부서랑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재사용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인을 좀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뭐 팀장님 혹은 뭐 선배 직원 이렇게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확인한 뒤에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신입 그리고 1년차, 2년차 이런 직원들이 의견을 내봤자 이건 잘 통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점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런 거는 좀 들어두시고 배워두시고, 그리고 조금 더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